안녕하십니까? 대구외고 24기 아카데미아입니다. 학업에 지치고 바빠 기사 읽을 시간이 없을 여러분. 이번 아카데미아의 영상을 통해 여러 기사들을 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희는 여러분에게 4개의 주제로 유익한 기사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카데미아 24기 송유나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전해드릴 기사는 한국김치 코로나로 재조명, 수출 40% 증가, 해외 시장서 훨훨이라는 기사입니다. 올 들어 김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식품업계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류 확산과 함께 김치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김치가 가장 많이 수출되는 곳은 일본이지만 수출액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우 올 1월부터 7월까지 1,377만 달러가 수출돼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액이 64.9% 급증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매년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작년에 이어 올 들어서는 수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김치 수출이 증가한 배경에는 국내 식품업체의 시장 개척 노력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풀무원은 글로벌 김치 수출을 위해 전북 익산에 수출 전용 김치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현재 풀무원 김치는 미국 내 월마트 전점과 크로거 등 1만 곳 이상의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풀무원은 연내 국내 식품업체로는 처음으로 현지의 김치 공장을 착공하고 내년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CJ제일제당은 일본, 미국, 유럽,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다양한 국가에 김치를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해마다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체 관계자는 앞서 사스, 메르스에 이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면역력에 좋은 음식으로 김치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도 높은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에서는 김치가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식품업계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도 미국 한인시장을 중심으로 한국식 김치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었다며 발효식품이다 보니 맛이 변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어 수출에 제한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포장 용기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이 뒷받침되면서 수출에 속도가 붙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런 상황을 발돋움 삼아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이 인상 깊습니다. 한국인으로서 김치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한데요. 김치를 시작으로 다른 우리나라 음식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아카데미아 부원 김지현 그리고 장은우입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기사는 신문과 방송 8월호에 수록된 생존 위한 지상파 3사의 대책들, 수수료 인상, 판 흔들기, 매각설까지 각양각색 살길 찾기라는 기사입니다. 지상파 3사, 즉 KBS, MBC, SBS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방송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상파 방송국들의 위기는 전망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2012년 이후 지상파 3사는 끝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위 기사에서는 살 길을 찾아 나선 지상파 3사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지상파의 시청 점유율은 60%대 초반이었으나 5년 지난 2017년에는 48%로 확연히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 채널 등의 광고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고 지상파 광고 시장 점유율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상파의 콘텐츠 투자 비용 감소는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지상파 3사는 어떤 대응을 취하고 있을까요? KBS는 공영방송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KBS는 KBS가 할 수 있는 일은 재난방송과 같은 폭넓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수신료 인상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KBS의 수익 중 수신료의 비중은 약 50%였는데 KBS는 이를 70% 이상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KBS는 5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5가지 핵심 과제는 인건비 비중 축소, 사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자회사 성장 전략 마련,
수신료 현실화 추진, 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 해소입니다. MBC는 3사 중 변화에 가장 적극적입니다. MBC 계획은 공영방송 명문화를 통해 공적 재원 비중을 늘리고 직접 광고 영업을 통해 광고 재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MBC는 공영방송이지만 KBS와 다르게 수신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MBC도 KBS와 같은 공영방송임을 내세우며 MBC도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을 통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 MBC는 한국방송관공진흥공사, 즉 코바코의 체제 해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MBC는 직접 광고 영업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MBC는 코바코의 광고 영업을 위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코바코의 해체는 지역 MBC와 종교방송사, 중소방송사의 반발로 이어지는 이슈이기에 MBC 주도의 변화는 적잖은 갈등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SBS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SBS에서는 태양건설의 SBS 매각설이 돌고 있습니다. 방송법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통한 여론 독점을 막기 위해 자산 규모 10조 원 이상의 기업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SBS를 소유하고 있는 태양의 자산은 약 9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SBS의 매각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윤상민 태양건설 회장은 10조 원이 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SBS 내부에서는 방통위가 10조 원 규제를 풀어주더라도 또 다른 대주주인 TV홀딩스의 투자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차라리 매각되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이 어떠셨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대중들이 콘텐츠를 접하는 방법은 변화합니다. 저조차도 매일 저녁이면 지상파 방송을 보며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했던 예전과는 달리 넷플릭스 드라마를 감상하며 늦은 저녁을 먹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지상파와 달리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는 방송 편성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죠. 이러한 콘텐츠 시장의 변화와 지상파 방송들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지상파 시장에게 큰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기사를 읽으며 이러한 지상파 방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라는 공영방송의 목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더 알아보던 중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의 구조 개선과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아 24기 장서원 윤수빈입니다. 저희는 오늘 안산시 코로나19 국민예방수칙 12개 언어 번역이라는 기사를 소개하려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 소개 후 기사를 택한 이유, 안산시 외국인 주민상담 지원센터 채널 소개의 순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끝나가는 줄만 알았던 코로나 사태가 다시 터지게 되어 사람들의 관심은 또다시 코로나로 쏠리게 되었으며 또한 저희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외국어와 언어에 대한 기사를 찾다가 이 기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안산시 외국어 주민상담 지원센터 채널에 들어가 보면 스리랑카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여러 가지 언어로 코로나 예방 수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산시는 외국인 주민의 코로나19 예방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언어로 통역하여 알려줌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예방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여 한국의 코로나 예방법을 알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한국인과 외국인이 공존하고 있는 한국에서 외국인도 잘 이해할 수 있게 외국어로 설명하는 멋진 방법을 택한 안산시의 방법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기사는 2020년 5월 25일에 일어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제목은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넘어서이며 미국 인종차별 항의 시위 원인과 그 전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살펴볼 내용은 크게 조지 플로이드 사건 설명, 소수 인종에 대한 미국의 차별, 그리고 시위로 인한 미국 사회의 변화입니다.
본격적으로 기사를 살펴보기 전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경찰관 데릭 쇼빈이 비무장이었던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9분 가까이 무릎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덧붙여 다른 3명의 경찰관은 쇼빈의 살인을 방조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2014년에도 일어났습니다. 2014년 7월 17일 아프리카계 미국인 에릭 가너는 경찰관 판탈레오가 그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9분간 목을 졸렸으며 이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같은 해 8월 23일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이와 관련된 시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소수인종에 대한 미국의 차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의하면 2015년 지금까지 5,400명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한 흑인이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비율은 백인에 의해 2.5배, 비무장 상태에서 경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비율은 4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다음 그래프와 같이 확연히 눈에 띄며 미국의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위로 인한 미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자는 시위가 경찰 권력을 제한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뉴욕 시장은 경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였으며 로스앤젤레스 시장은 경찰 예산을 줄여서 의료와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7월 1일 중앙일보의 한 기사를 보면 뉴욕 시장이 경찰 예산 10억 달러를 삭감한다는 제출안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경찰을 해산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으며 민주당은 포괄적 경찰 개혁 법안을 여러 방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법안이 실행될 가능성은 낮으나 다음 정치권의 개혁 법안은 앞으로 경찰 권력에 대한 것일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기사에서 기자는 유족들의 비통한 심정을 전하며 사건의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민주당 소속의 캐런 베스 의원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심대한 변화의 촉매제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역사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 사회에 변화가 도래할 것을 암시했습니다. 8분 46초 동안 고인을 위해 무릎 꿇은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개혁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입법되어야 함에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미국 정치에서 사회운동의 재등장 가능성입니다. 기사에서 1960, 70년대 민권운동을 언급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당시 주요 운동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딘운동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흑인 4명이 당시 백인들만 갈 수 있었던 식당에 갔다가 거절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다음날 그곳에 다시 갔지만 또 거절을 당하자 많은 흑인들이 이를 보고 분노하여 일으킨 것이 그 배경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마틴 루서 킹 주니어의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 또한 유명합니다. 1963년 워싱턴에서 열린 직업과 자유를 위한 행진에서 행한 연설로서 미국 사회의 중요한 연설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해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 때 시민권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1965년에는 투표권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끝으로 기자는 이번 시위에서 젊은 세대의 참여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말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존재했으나 많은 이들이 깊게 생각지 않았던 인종차별에 관해 다시금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방관하기 바빴던 사람들도 반성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그저 잊기보다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은 수십 년, 수백 년간 반복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조지 플로이드 기사를 마칩니다. 어떠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이 유익하다고 느껴지셨나요? 저희 또한 기사들을 분석하며 각자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저희 영상이 유익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대구외고 24기 아카데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